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를 공부하면서 4세기는 근초고왕 때 백제 전성기, 5세기는 장수왕 때 고구려 전성기, 6세기는 신라 진흥왕 때 전성기였다. 그리고 7세기는 삼국통일기였습니다. 삼국통일 과정 선후관계 문제가 물론 보기자료에 어떤 사건을 풀어서 설명하고 나서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사건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긴 할 겁니다만, 일단 모든 내용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다 여러분이 소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강의 컨셉상 저는 이렇게 앞 시간에 주요 사건들 선후관계를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8, 9세기 가는데 8세기, 9세기에는 남쪽에 신라가 있고 북쪽에 발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남북국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통일 신라 먼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교재 표를 보시면 신라 시대 구분 표가 있겠습니다만, 삼국사기에서는 왕의 핏줄이 어떻게 되냐, 혈통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상대, 중대, 하대, 삼국유사에서는 지배자 칭호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상고, 중고, 하고가 있는데, 일단 삼국유사의 지배자 칭호에 의한 시기 구분은 중고만 물어봅니다. 중고만 체크하세요. 이 중고 시기 법흥왕 때부터 불교식 왕명이 사용되었다 기출된 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말로 법흥왕 업적이 하나 더 추가되긴 합니다만 그냥 중고의 불교식 왕명 이렇게 가시고, 여러분은 삼국사기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상대는 성골이 왕을 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중대와 하대, 진골 귀족들이 왕을 해요. 성골이 뭐고 진골이 뭔지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학계에서도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성골은 성스러운 뼈 그래가지고 오리지널 왕족, 진골은 진짜 뼈 그래서 그냥 조금 떨어지는 왕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선덕 진덕 여왕을 끝으로 성골 출신이 끝나고 무열왕이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 되는데, 무열왕이 김춘추죠. 김춘추가 나당 동맹 체결했고 백제까지 멸망시킨 인물입니다. 인정합니까? 김춘추 아들이 문무왕입니다. 문무왕이 고구려 멸망시켰고 삼국 통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이 김춘추 무열왕 때부터 중대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무열왕계 이제 자손 마지막 왕이었던 해공왕이 죽고 나서 하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대는 내물왕계 왕의 계승이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통일신라를 공부할 때는 중대, 하대 확률 50%짜리 그렇게 출제하기도 하니 중대, 하대 공부도 해야 하지만, 일단 지금 제 교재를 보시면 통일신라 시대 굉장히 많은 왕들이 나열이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능검에 출제되는 모든 내용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왕의 업적을 다 잡고 있어야 되는데, 제 역할은 여러분의 공부를 줄여드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대 왕들, 무열왕, 백제 멸망, 최초의 진골 출신 왕 그것만 잡으세요. 문무왕은 삼국을 통일했다. 엄밀히 따지면 다시 한번 무열왕이 백제 멸망시키고 문무왕이 고구려 멸망시킨 이후에 매서성 기볼포에서 승리하고 삼국 통일을 완성해냈다. 나머지 내용들은 수험 한국사에서나 기출될 만한 내용이니까 다 버리시세요. 문무왕이 바다에 이렇게 묻힌 문무대왕암하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진자료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캐치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다음 왕이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의 왕별을 치세요. 신문왕은 너무너무 시험 출제가 잘 됩니다. 막말로 수험 한국사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무열왕, 문무왕이 더 유명하지만 시험에는 신문왕이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됩니다. 신문왕 업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제 왕권 강화입니다.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왕권을 위협할 만한 진골 귀족들을 죽입니다. 대표적으로 김흠돌 모반을 진압한다. 자세히 들어가지 마시고 진골 귀족을 숙청하고 김흠돌 모반을 진압한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골 귀족의 힘을 빼기 위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혁파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시 진골 귀족들은 노급이라는 토지를 받아요. 근데 토지의 소유권을 받는 게 아니라 10분의 1씩 세금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 세금만 걷어가야 되는데 자신이 수조권을 가져가게 될 노급이라는 토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까지 착취해버리는 게 노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노동력을 필요로 할 때 이게 좀 힘들잖아. 그래서 신문왕은 야 진골귀족 너희 관료전만 가져가, 수조권 10분의 1 세금 거둘 수 있는 그 권리만 가져가, 노동력은 국가 거야. 그게 관료전입니다. 그래서 이 관료전과 노급 정전 이야기는 나중에 경제 파트에서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정치사를 굉장히 공부 내용이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강의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강의는 2번 이상 돌려 들으시고 일단 한 대까지 해서 정치사를 제대로 잡아 놓으시면 경제사의 문화사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잘하려면 정치사를 잘해야 된다. 한국사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문화사를 잘해야 된다. 젠장 그러면 다 잘해야 된다는 건데 그만큼 정치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진골귀족 숙청하면서 김돌 모반을 신문왕이 진압했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혁파합니다. 통일신라의 국립대학을 만듭니다. 그 국립대학 이름이 국학입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고구려 소수리망 때 국립대학 이름 뭐야? 소림사를 불태율하고 바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태학이죠. 고구려는. 국학을 설립합니다. 왕실의 번영을 비는 만파식적이라는 피리를 만듭니다. 이 피리를 불면 신라를 쳐들어오던 적병이 물러가고 가뭄에는 이 피리를 불면 비가 와. 말도 안 되는 피리야.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바로 이 신문왕이 통치체제를 완전히 정비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암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앙정치조직 14부와 지방제도 9주 5서경과 군사제도 9서당 10정을 바로 신문왕 때 정비합니다. 그리고 이 신문왕이 탑도 하나 만드는데 자기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서 가문사지 석탑을 만들어 주는데 이건 또 문화사 가서 탑에서 또 만날 겁니다. 신문왕 업적 많죠. 달구벌로 천도하려고 했다, 설총이 화한계를 바쳤다,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제가 강조한 것 중심으로 신문왕 잡으시고, 그럼 무열, 문무, 신문왕 나오고 그 다음 시험에 나오지 않는 효소왕이 나올 거고 그 다음 성덕왕이 나올 텐데, 성덕왕 때 정전지급은 경제사 가서도 암기해서 해도 됩니다만 여기서 미리 잡아 놓으세요. 정전이 뭐냐면 통일신라 시대의 정전은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성덕왕 때 정전 지급인데, 성덕왕이 정전을 지급함으로 인해 국가가 농민들의 사유지를 파악하고 제대로 세금을 걷게 되면서 일반 귀족들이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는 걸 겸병한다라고 하거든요. 그걸 막아요. 그래서 자영농을 보호하면서 국가 재정을 확보시켜 나가는 게 성덕왕입니다. 그 다음 경덕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경덕왕 때는 노급 부활만 잡으십시오. 나중에 문화사 가면 이 경덕왕 때 석굴암도 만들어지고 이 경덕왕 때 불국사도 만들어집니다만 노급이 언제 폐지됐는데, 신문왕 때 폐지됐는데 경덕왕 때 부활됐다고. 그리고 다음 왕이 해공왕인데 해공왕 때 여러분 막 96 각간의 난, 김지정의 난 이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시험 출제 때 물론 보기 자료에 나올 수 있어요. 해공왕이 피살당하면서 무열왕계는 끊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너무 어렵죠. 저 앞에 선덕여왕과 이름이 비슷한 선덕왕이 나올 거고 그 다음 원성왕이 나오는데 이 원성왕 때 독서 3분과는 진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독서 3분과는 통신라 하대입니다. 무열왕계가 끊기고 내물왕계가 왕을 하는 시기를 하대라고 해요. 그래서 원성왕의 독서 3분과, 독서 3분과가 뭔지는 나중에 공부하자고요. 문화사에서 중요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망사 공부하면 막 헌덕왕, 흥덕왕, 신무왕, 문성왕 이런 왕들을 공부하는데 미쳤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왕들을 어떻게 알아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구만 잡냐면 통신라 말기에 진성여왕만 잡으십시오. 아, 진성여왕 시험에 잘 나오네. 그럼 통신라 하대왕은 그냥 진성여왕. 이 진성여왕 때 정치가 엉망입니다. 거의 완전 9세기 말인데 여기저기 도적들이 날뛰는데 원종 애노의 난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옵니다. 100번 나왔습니다. 아예 어쩔 수 없습니다. 원종 애노가 누군지 몰라도 그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구나. 그리고 이때 채치원이 개혁하자고 시무 10조를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고, 향가 모음집 3대목도 만들어졌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10세기 넘어가가지고요. 그 포석정에서 술 처먹고 있다가 견훤에게 죽었다는 경애왕.
그리고 나라를 왕건에게 들어바치는 경순왕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문왕이 가장 중요하고 간혹 가다가 선지로 성덕왕이나 경덕왕 혹은 제일 앞에 무열문무왕 정도가 나올 수 있다. 그것 좀 잡아주시고 하대왕은 원성왕 독서 3품과 선택지로 많이 출제가 될 거고 진성유왕은 단독 문제 정답으로 출제가 됩니다. 중대 대표왕, 신문왕, 하대 대표왕, 진성유왕만 잡으시고 중대 하대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은 50%입니다. 중대는 무열왕, 김춘추의 자손들이 왕을 하고요. 하대는 다시 저 앞에 4세기 내무랑 기억나십니까? 그 내무랑의 자손들이 왕을 한다라고 해서 내무랑의 왕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중대는 왕권이 강해요. 그래서 중대 전제 왕권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대에는요 155년 동안에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럼 왕 한 명당 왕을 10년도 못 해먹는 거죠. 155년 동안에 20명의 왕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만큼 내무랑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는 것이고 중대는 집사부 시중의 힘이 화백의 의장 상대 등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집사부라는 게 신라의 가장 높은 부서 정치기구고 거기에 시중이 신라의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중은 왕의 명령을 받드는 총리고 화백의 의장이 상대 등이죠. 근데 상대 등의 힘이 강하면 왕권이 미약해집니다. 그래서 중대는 시중의 힘이 더 강하고 하대는 상대 등의 힘이 더 강합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중대에는 육두품의 사회적 진출이 활기를 띱니다. 신분제도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육두품은 진골 귀족이 못 되는 육두품은 학문 실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신문왕 때랑 중앙 정계에 제대로 진출을 했습니다만 하대에는 반신라적 성향을 띠게 됩니다. 왜? 폐쇄적인 신분제도, 골품제도에 불만을 갖게 되거든. 됐나요? 그리고 여러분 신문왕 공부했죠? 통일신라 중대에는 국립대학 국학이 만들어졌어요. 통일신라 중대에는 만파식적이라는 피리가 만들어졌어요. 다 맞는 거죠. 가문사지 석탑이 만들어져서 맞는 거죠. 왜? 신문왕의 업적은 전부 중대니까. 중대는 관료정이 지급되고 노급이 혁파되었어요. 물론 중대가 끝나기 전에 경도왕 때 노급이 부활되었어요. 다 중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교사에서 분명히 공부하겠습니다만 교종불교라는 게 있고 선종불교라는 게 있습니다. 교종은 가르칠 교 그래서 공부하는 종교입니다. 선종은 참선할 때 선자, 깨우침, 수양 이런 걸 중시하는 종교인데 통일신라 중대는 교종 5개 종교가 잘 나갑니다. 이 5개 종교를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교종 5교가 잘 나가고 하대는 선종 관련 9개의 큰 절이 유행하는데 이걸 선종구산이라고 합니다. 다시 중대는 교종 불교가 잘 나가고 통일신라 말기인 하대에는 선종불교가 잘 나가는데 여러분 통일신라 중대의 교종불교는 귀족불교고 왕족불교여서 이 귀족이나 왕족들이 여기저기 절도 만들고 탑도 만들고 불상도 만들어서 바로 이 교종불교와 더불어서 조형미술이 발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탑은 중대에 많이 만들어집니다. 교종불교와 관련된 거고요.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이야기합니다. 통일신라 하대는 선종불교와 관련해서 승탑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 승탑이 부도라고도 하는데 승려들의 사리를 모아놓는 탑을 승탑이라고 합니다. 승탑이 통일신라 말기 시대에 만들어진다는 걸 모르면 진짜 큰일 납니다. 어떤 승탑이 있는지는 문화사 가서 공부하시면 되겠네. 그리고 여러분 통일신라 하대에는 호족이 등장합니다. 아니 신라 혼란기에 스스로 성주라고 칭하고 성을 쌓고 주민들에게 세금까지 걷고 사병이 있었던 호족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호족들이 이중적 착취를 하죠. 무슨 말이냐? 당시 백성들은 국가에게도 세금 내고 호족에게도 세금 내니까 이중적 착취에 시달려서 바로 그 시기에 원종 애노에난이 통일신라 말기 하대에 일어납니다. 통일신라 말기 9세기경에 여러분 장보고도 등장합니다. 해상 세력.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래도 통일신라 하대는 굉장히 왕위 쟁탈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대표적인 왕위 쟁탈전이 김헌창해난이에요. 다시 김흠돌 모반 사건을 진압했던 건 신문왕의 중대고 하대 김헌창의 난 이런 것들은 통일신라 하대다. 내무랑계 진골 귀족대의 왕이 쟁탈전이다. 뭐 원래 김헌창은 무열한계인데 그런 건 여러분 모르셔도 되니까.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통일신라 하대 보면 왕위 쟁탈전도 치열하게 전개돼 호족도 등장해. 그 다음에 해상 세력 장보고도 등장해. 육두품들은 골품제도 때문에 막 시발시발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 농민 반란까지 일어났어. 굉장히 힘든 시기 아닙니까? 마침 또 이때 풍수지휘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풍수지휘 사상은 통일신라 말기에 들어옵니다. 도선이라는 승려에 의해 들어오는데 도선이라는 승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봤을 때 경주는 왕의 기운이 다 되었다.
내 눈에 새롭게 왕의 기운이 서려있는 도시가 보인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라 정부, 특히 경주의 권위가 땅에 추락하면서 각 지역의 호족들이 더욱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 호족들이 새로운 세상을 개창할 때 반신라적 성향을 띠고 있는 육두품들이 호족들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하고, 이 호족들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던 게 바로 불교 선종과 풍수지 사상,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고려가 만들어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신라 중대, 하대, 확률 50%. 이딴 거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통치체제가 합니다. 여러분, 신라 통치체제는 중앙 정치조직 14부인데 신문왕 때 뭐 예작부 설치와 함께 완성되었다. 예작부란 것도 어렵잖아요. 신문왕이 14부를 정비하였다 이런 문장 나오면 무조건 맞는 거고. 왜? 중앙 정치조직 14부 신문왕입니다. 지방제도 구주 오소경 신문왕입니다. 그런데 구주 오소경은 조금 자세히 갑시다. 구주에는 도독이 파견되고 오소경에는 사신이 파견된다. 이거는 원래 옛날 수능에서부터 굉장히 암기를 요하는 내용으로 많이 출제됐는데 도독과 사신의 단어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9개 주로 나눴고 오소경이라고 해서 5개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그 5개 주요 도시를 설치한 목적은, 이유는 뭐냐면 수도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수도의 편제성 보완, 경주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문화 발전을 꾀하고 고구려 백제 귀족들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소경을 만드는데, 오소경 중에 여러분 딱 2개만 기억하세요. 중원경이 충주고 서원경이 청주다. 중원경 그러니까 모음 따라가서 충주고, 서원경 그래서 청주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렇게 가시고 구주 오소경 했습니다. 그 다음 군사제도가 구서당 10정입니다. 중앙군이 구서당이에요. 일단 여러분 한국사 공부할 땐 기본적인 암기를 해야 됩니다. 중앙군이 구서당, 지방군이 10정. 그런데 잘 생각해봐. 전국을 구주로 나눴는데 구서당, 구주하고 구서당은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통일신라 전체를 9개 주로 나눴는데 중앙군이 구서당이면 중앙군은 수도인 경주에 있는 왕의 친위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도를 경비하는 군대가 구서당이죠. 근데 전국을 9개 주로 나눴는데 왜 10개의 정이 있냐고. 왜냐면 발해랑 국경을 막대는 넓은 한주라는 주에는 2개의 정이 있었다. 군사제도 구서당 10정인데 한주, 북쪽의 한주라는 주에 2개의 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군이 10정이었다. 이렇게까지만 공부하시고, 그래도 지금 20분 가까이 갑니다. 통치체제까지 통일신라 마무리 이렇게 짓고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넘어왔는데 약간 좀 빠뜨린 게 있는데요. 통일신라 통치체제에서 상수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교재. 이 상수리 제도가 중앙의 신라 정부가 고구려나 백제 귀족의 자제를 감시하기 위해서 상수리 제도를 실시했다. 이런 문장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신라부터 여러분 감찰기구라는 게 존재합니다. 감찰이, 이 감이 지금 우리나라 감사원할 때 감이고 찰이 검찰할 때 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감찰기구가 있는데 중앙에는 사정부라는 감찰기구가 있었고 지방에는 외사정을 파견하기도 했다. 이게 뭐 정답으로 떠진 적은 없습니다만 한능검 시험에 기출된 바는 있습니다. 그냥 상수위제도 통일신라야, 사정부와 외사정은 통일신라야, 사정부가 무열왕이고 외사정이 문무왕이다, 이런 거는 수험학생들이 공부하는 거고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 통일신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군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골라라 하겠습니다. 왕이 교서를 내려요. 끝났네. 김음돌 모반 진압 기억나야 됩니다. 신문왕은 진골귀족을 숙청하면서 김음돌 모반을 진압했고, 이건 통일신라 중대야. 하대에는 내물한계 진골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김헌창의 난이 일어났다. 이거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그 다음 왕이 행차에 돌아와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었다. 이 피리 이야기 만파식적 아닙니까?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간대요. 여기 나왔으니까 지금 보기 자료를 통해서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누가 뭐래도 신문왕이죠. 신문왕이 업적되죠. 우상국 정벌했다. 이것도 공부했으니까 이제 되겠네. 이사부를 보내서 지증왕은 울릉도에 가서, 울릉도가 우상국 아닙니까? 구주 명칭을 중국시고, 이 선지 2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야, 이거는 여러분 경도광이 있었어요. 왕 순서 공부하기 어렵죠. 무열, 김춘추, 문무, 신문, 효서 건너뜁니다. 성덕, 경덕왕만 잡으세요. 해공왕까지가 통일신라 중대왕인데 수험왕서 공부하면 이 순서 못 외우면 난리가 납니다만 신문왕이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된다니까요.
성동왕의 정전지급이고 경동왕 때 노급 부활됐다. 근데 경동왕이 한화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당시 신라 지명을 뭐 한산주를 한주로 중국식으로 바꿨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뭐 국학을 태학이나 태학감으로 바꿨다. 이건 수험한국사 내용입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이어서 이런 게 정답이 되긴 어려워요. 근데 하여간 신문학 문제의 선지로 나왔습니다. 국학을 설립해 유학을 교육하였다. 정답 3번 딱 떨어지죠. 신문학 국학. 여러분 병부 설치 기억납니까? 법흥왕의 업적 병부와 상대 등 설치. 그러니까 이런 병부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신문왕 때 14부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집사부 시중이라는 표현을 냈죠. 신문왕 때 14부가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이런 문장으로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집사부를 비롯한 위야부 및 13부. 위야부가 어려우면 집사부를 비롯한 13부. 집사부와 13부 합치면 14부니까. 14부 중에 집사부가 가장 중요하니까. 근데 병부는 가장 먼저 만들어지기도 했고 병부를 만들었던 법흥왕 때 군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병부 등을 설치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법흥왕도 공부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고 독서 3분과 또 나오네. 이거 진짜 문화사 가서 제대로 공부하겠습니다만 하대 두 번째 왕인 원성왕 때 독서 3분과가 실시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통일신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발해로 뜨겁게 만납니다.